짓밟힌 축구화 일부. 형, 저 다시 뛸 수 있을까요? 상대팀 수비수 찬호가 동철을 노려보며 침을 탁 뱉었다. 눈이 반짝거리며 얼굴을 우그러뜨렸다. 그는 공과 상관없이 동철에게 가까이 붙었다. 36FC의 수비수가 공을 빼앗아 길게 찼다. 공은 곧장 동철을 향해 날아왔다. 동철이 공을 앞으로 밀어내는 순간 찬호의 발이 그의 발목을 향해 날아들었다. 동철의 비명과 함께 그의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다가 잔디 위로 곤두박질 쳤다. 이 축구 스토리는 헉소리 나는 이야기 채널에 연재했던 이야기를 새롭게 보완하고 리메이크한 작품입니다. 더 탄탄해졌고 더 재미있습니다. 이번에는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영상 내 등장하는 이야기는 실제 사건이 아닌 상상력을 바탕으로 집필된 창작 드라마입니다. 등장인물, 지명, 단체는 모두 허구이며 드라마적 재미와 카타르시스를 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음을 밝힙니다. 1장, 짓밟힌 축구화와 라커룸의 차가운 정적. 야! 김동철! 내 축구화 여기 있다! 상주가 동철에게 축구화를 휙 던지며 비웃듯 말했다. 축구화는 바닥에 떨어져 딱딱한 소리를 냈다. 상주는 그의 1년 선배로 평소 그를 못마땅해하고 괴롭히기 일쑤였다. 동철은 떨리는 손으로 축구화를 집어들었다. 순간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축구화는 마치 햇볕에 말라붙은 가죽처럼 딱딱하게 오그라들어 있었다. 경기에 나설 때마다 신기만 하면 흐름이 좋아져 늘 애용하던 축구화였다. 매일 밤 정성스레 닦고 관리했던 그 축구화가 이제 고물 덩어리가 되어 있었다. 이거 누구 짓이야? 동철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목소리였다. 이 자식이 어디라고 반말이야? 선배님들도 잔뜩 있는데! 상주가 벌떡 일어서며 으름장을 놓았다. 라커룸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다른 선수들은 고개를 돌리거나 핸드폰만 들여다보며 못 본 척했다. 축구화가 덜 말라서 내가 햇빛에 좀 널어놨더니 그렇게 된 거야! 조금 오그라들었지만 신을 수 있지? 뛸 수 있지? 상주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번졌다. 왜 남의 축구화를 건드립니까? 동철은 간신히 존댓말을 유지하며 물었다. 물에 젖었었다니까? 우리 팀 에이스가 젖은 운동화를 신고 뛰게 할 수는 없잖아! 빨리 말려야 해서 말이야! 물에 젖다니?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었다. 동철은 분명히 멀쩡한 축구화를 가방에 챙겨 넣었었다. 가방에 있던 축구화가 저절로 젖을 리도 없었다. 설사 젖었더라도 햇빛에 말리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였다. 상주가 일부러 물에 담갔다가 뙤약볕에 말려버린 것이 분명했다. 동철은 말없이 상주를 노려보았다. 주먹을 쥐었다가 펴기를 반복했다. 저 자식을 한 대만, 딱 한 대만 때려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때리는 순간 그의 프로 선수 경력은 끝이었다. 왜? 나를 노려봐! 상주는 벌떡 일어나 동철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 자식이 선배를 우습게 알아? 너 시합 끝나고 좀 보자! 동철의 몸이 앞뒤로 흔들렸다. 라커룸 천장의 형광등이 어지럽게 흔들렸다. 누군가 말려야 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상주의 아버지가 대한 체육회 임원이라는 것을. 상주를 건드리는 순간 자신의 선수 생명도 위태로워진다는 것을. 두 사람은 모두 36FC 소속 선수였다. 팀은 K리그 최하위에 머물며 강등권에서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었다. 이제 오늘 경기가 1시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조금 있으면 경기장으로 나가서 몸을 풀어야 한다. 동철은 이를 악물고 오그라든 축구화를 펴고 발을 집어넣으려고 했다. 그러나 신발 속 공간이 좁아져 발등이 눌리고 발가락이 구부러져 들어가지 않았다. 억지로 밀어 넣으려 했지만 발가락 끝이 신발 끝에 부딪혀 찌릿한 통증이 느껴졌다. 억지로 밀어 넣었다가는 틀림없이 부상을 당할 것이다. 동철은 가방을 열었다. 항상 갖고 다니는 예비 축구화가 있었다. 아직 길이 들지 않아 신기해 버거웠지만 지금은 그거라도 신어야 했다. 그런데 그 축구화가 보이지 않았다. 가방을 뒤집어 엎었다. 없었다. 땀에 젖은 유니폼, 양말, 수건만 쏟아져 나왔다. 내 축구화 누가 가져갔어요? 동철의 목소리가 라커룸에 울려 퍼졌다. 다급함과 분노가 섞인 외침이었다. 동철은 라커룸의 동료들을 돌아보았다. 모두 모르는 눈치였다. 아니, 모른 척하고 있었다. 시선을 피하고 고개를 돌리고 가방을 뒤적이는 척했다. 동철은 다시 상주를 보았다.
상주는 벤치에 비스듬히 기대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다. 입가에는 여전히 그 비열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경기에 나가야 합니다. 돌려주세요. 동철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애원하는 것처럼 들렸다. 자존심이 무너지는 소리였다. 상주는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다. 또 나야? 너 내가 마음에 들지 않지? 나도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 하지만 나는 아니야! 알겠어? 상주가 천천히 일어서더니 동철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이 동철의 얼굴 바로 앞까지 왔다. 그는 주먹을 들고 소리쳤다. 선배를 모함하는 나쁜 놈! 침이 튀었다. 동철의 뺨에 상주의 침이 묻었다. 사과해! 동철은 눈을 질끈 감았다. 참아야 했다. 참아야만 했다. 미안합니다. 동철은 땅이 꺼지라 한숨을 쉬었다. 주저앉아 다시 오그라든 축구화를 신으려고 했다. 발을 밀어 넣으려는 순간 발등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다. 하지만 신어야 했다. 아니면 맨발로 뛰어야 한다. 상주는 그 모습을 보며 고소해하고 있었다. 팔짱을 끼고 동철을 내려다보며 킥킥 웃었다. 다른 선수들도 몇몇은 상주를 따라 비웃었다. 그때였다. 동철이 형, 맑은 목소리가 들렸다. 6개월 전 입단한 20살 막내 선수 성일이었다. 그는 자신의 축구화를 들고 동철에게 다가왔다. 그거 억지로 신으면 안 돼요. 내 걸 신어요. 형과 발 크기가 같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동철은 성일을 올려다보았다. 맑고 선한 얼굴이었다. 아직 세상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은 눈빛이었다. 동철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고맙다. 동철은 떨리는 손으로 성일의 축구화를 받았다. 따뜻했다. 사람의 온기가 느껴졌다. 그러나 상주는 뒤에서 성일을 노려보다가 소리쳤다. 야! 김성일! 성일이 깜짝 놀라 돌아봤다. 누가 개인 장비를 함부로 돌려 쓰래! 그러다 동철이 발 다치면 내가 책임질 거야! 성일은 순진하게 말했다. 그래도 오그라든 축구화보다는 나을 거 아닙니까? 프로면 자기 일은 자기가 책임져야지! 자기가 챙기지 못한 걸 후배한테 뺏는 게 말이 돼! 저는 뺏긴 게 아닌데요? 성일이 고개를 갸웃하며 대답했다. 상주는 동철을 노려보다가 낮게 말했다. 그래? 두고 보자! 그 말에는 협박이 담겨 있었다. 동철은 알고 있었다. 이제 성일도 상주의 타깃이 되었다는 것을. 자신을 도운 대가로 성일이 고통받게 되리라는 것을. 동철은 성일의 축구화를 신으며 생각했다. 이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아니, 살아남고 싶기는 한 걸까? 라커룸 밖에서 코치의 목소리가 들렸다. 10분 후 입장! 준비하세요! 동철은 일어섰다. 경기장으로 나가야 했다. 그리고 뛰어야 했다. 이 지옥 같은 팀에서, 이 비열한 인간들 사이에서 그래도 공을 차야 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으니까. 2장, 패스를 거부하는 미드필더. 경기장으로 나가는 터널은 어둡고 좁았다. 동철은 성일의 축구화를 신고 천천히 걸었다. 발에 맞지 않는 것은 아니었지만 낯선 느낌이 발목까지 올라왔다. 형, 괜찮아요? 뒤에서 성일이 물었다. 동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상주가 성일을 노려보던 그 눈빛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성일아, 네. 형, 미안하다. 너까지 말리게 해서. 형이 왜요? 상주 선배가 이상한 거지? 성일은 환하게 웃었다. 20살 청년의 순수한 미소였다. 동철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이 순수한 친구가 이곳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자, 집중하자! 오늘 이기면 꼴찌 탈출이다! 감독의 목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선수들의 표정은 어두웠다. 모두 알고 있었다. 이 팀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선수끼리 싸우고 서로를 괴롭히는 팀이 어떻게 이길 수 있단 말인가. 경기가 시작되었다. 동철은 왼쪽 날개로 뛰었다. 공을 받고 패스하고 전진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자신에게 패스가 오지 않았다. 좋은 위치에 있어도, 손을 들어도, 소리를 질러도 동료들은 동철을 보지 않았다. 특히 상주가 그랬다. 상주는 중앙 미드필더였다. 상주의 역할은 패스를 통해 경기를 풀어가며 흐름을 주도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팀의 공격은 대부분 그를 거쳐 전개됐다. 하지만 상주는 동철에게 단 한 번도 패스하지 않았다. 오히려 동철이 좋은 위치에 있을 때면 일부러 엉뚱한 곳으로 공을 찼다.
전반 20분. 동철은 상대 수비수를 제치고 완벽한 위치를 잡았다. 골대까지 20m. 패스만 오면 슈팅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다. 여기요! 동철이 소리쳤다. 상주가 공을 잡았다. 동철과 눈이 마주쳤다. 상주가 웃었다. 그리고 정반대편으로 패스했다. 공은 터치라인을 넘어갔다. 상대팀 스로인. 뭐 하는 거야? 동철이 소리쳤다. 실수야, 실수. 미안. 상주가 손을 들어 사과하는 척했다. 하지만 그의 입가에는 비웃음이 걸려 있었다. 벤치에서 감독이 소리쳤다. 상주! 집중 안 해! 죄송합니다! 상주는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감독이 돌아서자마자 동철을 향해 중지를 세웠다. 전반 35분. 상대팀이 선제골을 넣었다. 0-1. 동철은 이를 악물었다. 만약 아까 그 찬스에서 골을 넣었다면 1-1로 대등하게 갈 수 있었다. 전반 종료 직전. 동철이 공을 잡았다. 드리블로 2명을 제치고 전진했다. 앞에 성일이 보였다. 성일은 완벽한 위치에서 손을 들고 있었다. 동철이 패스하려는 순간 옆에서 무언가가 날아왔다. 상주였다. 상주가 태클도 아닌 그냥 몸으로 들이받았다. 동철은 그대로 넘어졌다. 등이 잔디에 부딪히며 숨이 막혔다. 공은 그대로 상대팀에게 뺏기고 말았다. 동철은 일어나려고 했다. 그런데 상주가 그 위에 쓰러졌다. 아, 미안. 속도가 붙어서 도저히 멈출 수 없었어. 상주가 일어나며 말했다. 그런데 일어나면서 아주 슬쩍 스파이크로 동철의 허벅지를 밟았다. 동철이 신음했다. 날카로운 통증이 허벅지를 관통했다. 어? 괜찮아? 상주가 걱정하는 척 물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웃고 있었다. 괜찮습니다. 동철은 이를 악물고 일어났다. 허벅지에 스파이크 자국이 선명했다. 피가 유니폼으로 스며들었다. 동철아! 괜찮아? 감독이 소리쳤다. 괜찮습니다. 동철이 대답했다. 교체되고 싶지 않았다. 사실 오늘 시합은 유럽 프리미어리그의 스카우터 토니가 지켜보는 경기였다. 잘하면 프리미어리그로 진출할 수 있는 중요한 경기였다. 전반이 끝났다. 0-1로 지고 있었다. 라커룸으로 돌아왔다. 감독이 전술판을 두들기며 소리쳤다. 후반전에 역전한다! 상주! 패스 정확도 높여! 동철!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 동철은 대답하지 않았다. 허벅지에 상처를 소독하고 있었다. 성일이 다가와 물었다. 형, 괜찮아요?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이 정도는. 동철이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다. 감독이 나가고 라커룸에는 선수들만 남았다. 상주가 동철에게 다가왔다. 야, 김동철. 후반전에 잘해. 알지? 내가 잘하면 나도 패스 줄게. 동철은 상주를 올려다봤다. 잘한다는 게 뭔데요? 글쎄, 내가 알아서 해. 상주가 비웃으며 말했다. 무슨 소리예요? 아, 그리고 말이야. 상주가 성일을 돌아봤다. 김성일, 넌 후반전 출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성일이 눈을 깜빡였다. 왜요? 왜긴, 내가 다칠까봐 선배가 걱정되잖아. 상주의 목소리에는 협박이 담겨 있었다. 저 출전하고 싶은데요. 성일이 당당하게 대답했다. 그래? 그럼 뛰어봐. 대신 상주가 낮게 웃었다. 후회하지 마. 3장 무너진 청춘, 잔혹한 태클. 후반전이 시작되었다. 5분이 지났다. 10분이 지났다. 여전히 0-1이었다. 후반 15분. 감독이 성일에게 좀 더 공격적으로 움직이라고 주문했다. 성일은 공격형 미드필더였다. 빠르고 기술이 좋은 성일은 금방 찬스를 만들었다. 후반 18분. 성일이 공을 잡고 드리블했다. 상대 수비수 1명을 제쳤다. 2명을 제쳤다. 앞에 골키퍼만 남았다. 바로 그때 뒤에서 무언가가 성일을 들이받았다. 성일의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다. 그리고 그대로 땅에 떨어졌다. 무릎부터 땅에 박혔다. 성일의 비명이 경기장을 가득 채웠다. 동철은 돌아봤다. 상주였다. 상주가 뒤에서 태클을 한 것이다.
관중들의 야유가 쏟아졌다. 같은 팀 선수를 향해 태클을 했으니 당연한 일이었다. 주심의 호각이 울려 퍼지고 경기가 잠시 중단되었다. 야, 뭐 하는 거야? 감독이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다. 상주는 바로 교체되었다. 그는 머리를 극적거리며 미안한 척을 했지만 얼굴은 웃고 있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었다. 성일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성일이 무릎을 감싸쥐고 신음했다. 메디컬 스태프들이 들것을 들고 왔다. 동철은 성일에게 달려갔다. 성일아, 괜찮아? 성일의 얼굴은 창백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형, 아파요. 너무 아파요. 괜찮아. 괜찮을 거야. 동철은 성일의 손을 잡았다. 성일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형, 오늘 꼭 골을 넣어요. 카우터가 보고 있다면서요? 그건 어떻게 알았어? 다 알아요. 들것에 실려가면서 성일이 말했다. 형, 저 다시 뛸 수 있을까요? 동철은 대답할 수 없었다. 성일의 무릎이 이상한 각도로 꺾여 있었다. 동철은 알고 있었다. 십자인대 파열, 최소 6개월에서 1년, 어쩌면 영원히 뛰지 못할 수도 있다. 20살 청년의 꿈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동철은 상주를 바라보았다. 그는 교체돼서 경기장을 나가고 있었다. 그런데 그는 웃고 있었다. 동철을 보며 비웃고 있었다. 동철의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지금은 경기 중이다. 함부로 감정을 표출해서는 안 된다. 그는 경기에 집중했다. 그러나 상주의 웃음이 자꾸 떠올랐다. 무언가 불길했다. 후반 30분, 35분. 동철은 2골을 연달아 넣었다. 거침없는 드리블과 정확한 슈팅 덕분이었다. 상주가 빠진 뒤 패스가 동철에게 집중된 것도 큰 요인이었다. 그런데 상대팀 수비수 찬호가 동철을 노려보며 침을 탁 뱉었다. 눈이 반짝거리며 얼굴을 우그러뜨렸다. 그는 공과 상관없이 동철에게 가까이 붙었다. 36FC의 수비수가 공을 빼앗아 길게 찼다. 공은 곧장 동철을 향해 날아왔다. 전원이 공격에 집중하느라 36FC 진영에 몰려 있었고 그 탓에 뒷공간은 텅 비어 있었다. 동철은 공을 잡자마자 몸을 돌려 빈 골문을 향해 질주했다. 이대로라면 또 한 골을 넣어 해트트릭을 달성할 수 있었다. 사장, 공이 아닌 발목을 노렸다. 그러나 찬호가 달라붙었다. 동철이 공을 앞으로 밀어내는 순간 찬호의 발이 그의 발목을 향해 날아들었다. 공은 이미 저 멀리 굴러가고 있었다. 이건 태클이 아니었다. 명백한 가해였다. 동철의 비명과 함께 그의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다가 잔디 위로 곤두박질 쳤다. 그는 발목을 움켜쥔 채 고통으로 몸을 뒤틀었다.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다. 이게 무슨... 해설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느린 화면이 스크린에 잡혔다. 공과는 전혀 상관없이 오로지 사람만을 노린 태클. 그것도 축구 선수의 생명인 발목을 겨냥한. 주심의 호각이 경기장을 갈랐다. 그의 손에서 레드카드가 번쩍였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동철아! 메디컬 스태프들이 들것을 들고 달려왔다. 동철은 여전히 발목을 감싼 채 신음하고 있었다. 팀 동료들이 그의 주위를 둘러쌌다. 몇몇은 찬호를 향해 달려들려 했지만 주심과 코치진이 간신히 말렸다. 관중석이 폭발했다. 이 개자식아! 축구가 전쟁이냐? 선수 생명 끊으려고 작정했어! 동철, 리그 최고의 스타. 이 경기장을 가득 메운 4만 관중의 대부분이 그를 보러 온 사람들이었다. 아이들은 그의 유니폼을 입고 어른들은 그의 플레이에 환호했다. 그런 그가 지금 들것에 실려나가고 있었다. 고통으로 얼굴을 일그러뜨린 채 관중석의 분노는 통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치솟았다. 물병이 날아들었다. 좌석이 흔들렸다. 경기장 안으로 뛰어드는 관중들도 있었다. 경비원들이 그들을 막아섰지만 역부족이었다. 잠시 경기를 중단합니다. 관중 여러분, 진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분노의 함성에 묻혔다. 경기장은 아비규환이었다. 30분이 흘러서야 간신히 소란이 가라앉았다. 경기는 재개되었다. 하지만 텅 빈 좌석들만이 필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관중의 대부분은 이미 경기장을 떠난 뒤였다. 그들에게 이 경기는 더 이상 의미가 없었다.
동철 없는 경기는 경기가 아니었다. 1부 끝 2부로 이어집니다. 자신의 욕심을 위해 동료의 꿈을 짓밟은 상주와 찬호의 행동,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응징하시겠습니까? 사이다 같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편에서 펼쳐질 거대한 권력의 진짜 복수극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